자, 최근 국내 증시가 3,000선을 넘기면서 역사를 쓰긴 했지만 사실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는 만큼 지금 누구 하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박 기자, 이런 상황인 만큼 지금 투심을 살펴보면 상승 여력이 아직 좀 많이 남으면서도 또 이제 실적 시즌을 맞이하는 만큼 실적 면에서도 좀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도 없을까요? 네,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네, 최근 증권업계에서 주목하는 종목 중 풍산이 여기 해당할 것 같습니다. 풍산. 사실 얘기는 또 많이 들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군대에 다녀온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총알 하면 풍산을 떠올릴 정도로 방위사업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입니다. 구리를 가공하는 신동사업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산과 신동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주가 상황도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풍산은 전거래일보다 2.01% 내린 29,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8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 최근에는 주가가 다소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이렇게 단기 흐름만 봐서는 좀 주춤한 모습인데 증권가에서 좀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개 기대감에 따라 구리나 은 등 이런 주요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고요. 특히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구리의 가격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른 풍산의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구리 가격에 영향을 받는 종목은 LS나 고려 아연 등도 있지만 네. 오늘은 풍산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고려 아연 얘기할 때도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지금 쭉 또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고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풍산이 좀 영향을 받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 풍산의 실적에 바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시장에선 구리의 동행지표라는 이름표까지 붙여질 정도고요. 작년 2분기 이후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풍산의 실적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구리랑 좀 다이렉트로 연결이 네. 돼 있는 풍산인데 실적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해 1분기 풍산의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2분기 210억 원의 영업이익과 81억 원의 단기순이익을 내면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3분기에는 이제 전분기와 비교해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각각 130%, 310%가량 급증했고요. 네. 아직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증권업계에선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봐도 실적이 쭉 올라가고 있고 17년 이후 최고 수준이면 네, 이제 그렇습니다. 4분기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사실 또 우려되는 게 구리 가격이 지난 2분기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다면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거든요. 향후 전망이 제시된 게 있나요? 네, 현재 구리 가격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업계에선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10년간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면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보다도 더 오를 거란 얘기인데 경제 회복 기대감 때문이라면 10년이라는 시기가 좀 길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도 있고 최근 세계적인 흐름으로 친환경 정책에 따른 이제 수혜도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제 중국은 전 세계 구리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중국 경제 재개 움직임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죠. 네. 미국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예고하고 있고 당분간 구리 수요 급증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기 부양책과 전기차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행정부가 구리 가격 상승세에 터보 엔진을 달아줄 것이란 이런 기대가 일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경기 회복이나 중국 수요 회복, 또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 구리가 전기차에도 사용이 되나 봅니다. 네, 구리는 전기차를 생산하거나 이제 이런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네. 특히 구리는 일반 내연차보다 전기차에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가는데요. 통상 전기차 한 대당 구리 사용량이 한 90kg 정도로 보는데 내연차 기준으로는 한 15kg 정도 사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한 6배 정도 많이 사용된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향후 수요가 더욱 급증할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인프라나 친환경이 또 글로벌 대세 정책이기 때문에 함께 또 생각을 해보면 10년 슈퍼사이클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바이든 수혜주로 네.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시장에선 대선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오는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풍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산이 바이든 수혜주로 불리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풍산은 이제 탄약 사업도 주력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이제 총기를 규제할 것이란 예상과 또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미국 사회가 불안정해지면서 이 총기와 탄약을 사재기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탄약 수출의 대부분은 풍산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 수출하는 탄약의 대부분은 이제 민간용인 스포츠탄인데요.
있는데요. 군수용 대비 마진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총기 규제를 시작하기 전 총기를 사두려는 심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면서 이 한동안 풍산의 방산 부문의 실적도 계속해서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실적부터 업황 전망까지 매우 긍정적인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도 증권사에서 좀 올려잡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 들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현대차증권은 3만 원에서 3만 9천 원으로 목표가를 올려잡았고요. 네. 키움증권은 3만 6천 원에서 3만 8천 원, 하이투자증권은 3만 원에서 3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뭐 최근 주가로 좀 따져보자면 상승 여력이 한 30% 가까이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주가 순 자산 비율 이 PBR로 봤을 때 제가 1 이하면 주가가 기업 가치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키움증권은 지난해 풍산의 PBR을 한 0.58배, 올해는 0.55배로 추정하는 등 현재 주가가 기업 가치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황 수혜 또 저평가까지 받고 있는 풍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